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만 803명으로 넉 달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94명 줄어든 469명이고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2명입니다. 중증 기저질 환자가 주말에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 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과 같이 4차 접종률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과 접종 편의 등을 제공해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심근염, 심낭염에 이어서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 자궁출혈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환자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와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복귀에 따른 공급 증가 가능성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미 나사 등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우주 망원경 스피어X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핵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스피어X는 이번에 개발된 성능 시험 장비를 통해서 극저온 진공 상태에서의 검증을 거쳐 2025년 4월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9만 6천여 명 증가한 18만 8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이후 18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2배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연휴 동안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가 연휴 이후 한 번에 보고되면서 전날보다 94명 급감해 4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752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567명, 국내 발생은 18만 236명입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6주 동안 수도권 지역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합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주말과 휴일 등에는 중증 기저질 환자와 고위험 산모 등에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수도권 지역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 병상 가동률은 51%,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전체 의료 자원과 의료 대응 역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이상 자궁 출혈이 포함돼 지원 대상 질환으로 추가됐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상 자궁 출혈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환자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 기록 등 개인 서류를 챙겨서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앞서 보상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월에 심근염, 심낭염에 대해 백신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러스 자체 확산세보다 봉쇄의 공포가 더 무섭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도시 봉쇄의 악몽을 겪은 상하이에서 갑작스러운 쇼핑몰 폐쇄 조치에 탈출곡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출입문을 틀어막지만 밀려나오는 인파에 역부족입니다. 결국 일부는 저지를 뚫고 탈출에 성공했고 나머지는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상하이의 이케아 매장에서 갑자기 폐쇄 안내 방송이 나오며 벌어진 일입니다. 확진자도 아닌 밀접 접촉자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이유였습니다. 对徐汇宜家涉及到的相关区域和人员呢，
实行2天的闭环管理和5天的健康监测。 탈출하지 못한 손님들은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매장에 갇혀 있다가 격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탈출한 사람들도 다시 불려와서 48시간 동안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딜 가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여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는 지난 3월 말 전격적인 도시 봉쇄로 2달 동안 2천만 명의 바깥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봉쇄의 공포에 지난달 시안에서도 임시 통제 직전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엔 유명 관광지 하이난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피서객 15만 명의 발이 묶였고 광저우에선 격리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소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무균 상태를 지향하는 과잉 방역에 상식 밖의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졌던 중국 하이난성에 어제 기준으로 한국인 여행객 21명이 격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16일 오전 7시 기준 여행자 현지를 방문한 우리 국민 가운데 하이난성 사냐 시내 18명, 하이난성 하이커우 시내 3명이 숙소에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4명은 봉쇄 이후 하이난성을 빠져나와 이미 중국 내 거주지에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난성 당국은 지난 6일부터 사냐 시내와 시외 이동을 전면 제한했고 봉쇄 지역을 하이커우시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지난 10일부터는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48시간 이내 2회 받을 경우에만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도청 국내 첫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해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리된 바이러스는 현재 유럽과 미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서아프리카형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과 높은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이 염기 서열 정보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제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진뱅크에 등록돼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연구 개발에 활용되도록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밤부터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서울에서 접수된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만 1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비가 계속 오락가락 내리면서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돼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 신림동입니다.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수마가 얽힌 자국은 아직 선명합니다. 바닥엔 물기가 가득해 아직 장판도 다시 깔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골목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냉장고와 밥솥 등 가전제품까지 빗물에 젖어 못쓰게 된 살림살이들이 곳곳을 메우고 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매트리스와 책장도 방치돼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광복절 휴일 내내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에 쌓인 폐기물만 4,000톤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보니 아무리 치워도 줄지를 않습니다. 침수로 집을 떠났다가 겨우 돌아온 주민들은 집에 밴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제네 집에서 있다가 어제 이제 돌아왔어요. 오소가 역류해서 이제 집안에 물이 찼으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도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더딘 복구에 속이 타들어가는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빗물을 빼내는 데만 닷새가 걸렸고 이제 겨우 폐가구를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일상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운영도 힘들었지만 완전히 홍수가 결정타를 매겼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념을 해가지고 한 10군데는 아직 짐 정리도 안 하고 물도 뺄 생각도 없고 해가지고 수도권 마을 일부는 여전히 고립 상태입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다리가 산산조각이다 주민들은 2km의 비탈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산사태까지 겹친 근처 마을 피해가 워낙 큰 데다 이제 겨우 다리 주변 잔해를 치운 상태라 복구 작업이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최소한 열흘인데 열흘 동안이면은 저희는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침수 피해 지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군인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수해 복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폭우 우려에 휴일까지 겹치면서 복구 작업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시름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반지하 등 재취약 지역의 문제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는 서울의 60% 이상 몰려 있는데 서울시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록적 폭우와 침수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변을 당하자 열악한 반지하 주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층 주택에 32만 7천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 반지하에 사는 가구의 61.4%, 약 20만 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위치와 침수 위험, 임대료 등을 파악합니다.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 흔적도를 활용해 침수 위험 등급을 매깁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이주 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지하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앞으로 20년간 다가올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 호 이상 공공주택을 확보해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는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시는 특히 신축 시 반지하를 거주용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반지하의 저렴한 임대료도 포기하기 쉽지 않아 서울시의 반지하 거주 없애기는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유gin입니다. 네, 이번 폭우는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은 물론 공장 등 각종 시설물에도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건물 지하 변전 설비가 침수되면서 전기가 끊겨 해당 건물에 입주한 수십 개 중소공장이 한꺼번에 마비됐는데요. 입주 업체들은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나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당국의 대처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건물 앞 인도에 버려진 옷가지가 통행이 어려울 만큼 쌓여 있습니다. 건물에 물이 들어차면서 제조 중이거나 완성된 의류 생산품들이 한순간에 폐기물이 돼 버린 겁니다. 이 건물에는 섬유뿐 아니라 전자 부품이나 냉동 반죽 공장 등 60여 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지난 8일 폭우로 지하 변전 설비가 마비되면서 전기가 뚝 끊겨 생산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흙탕물이 차 있고 침수된 변전 시설은 복구까지 최소 2개월이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폐기된 생산품들도 문제지만 제때 납품하지 못해 생긴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게 입주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업체들은 급하게 임시 변전 시설을 빌려 곧 전기를 쓸 수 있게 됐다면서도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재해인데도 지자체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 사비로 직접 배수 작업 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도 다 기계가 서 있어갖고 다 짜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답답하고 계속 하루하루가 이게 막 그냥 죽어가는데 피해본 직원들이 죽기 살기로 한 거라고요. 죽기 살기로. 그 많은 소사 다 퍼내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임시 변전 시설을 들이는 절차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장비 반입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안전공사에서 승인만 받으면 뭐 해주겠다. 스스로가 알아보고 수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안 하면 한전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이게 논리였어요. 성남시는 다른 폭우 피해 현장을 챙기다 보니 지원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고 한전 측은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로 비칠 수 있어 임시 변전 시설을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장 전기가 들어와도 생산기기나 엘리베이터 등 각종 내부 설비는 점검 작업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공장 전체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생산 일정을 확정해 다시 계약에 나서야 하는 입주 업체들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미국 나사 등과 공동 개발 중인 우주망원경 스피어X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핵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스피어X는 온 하늘을 102개의 적외선 색깔로 촬영하고 3차원 우주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우주망원경으로 2025년 4월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천문연은 스피어X가 우주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시험하기 위해 지상에서 영하 220도 이하의 진공 상태를 구현해줄 극저온 진공 챔버를 개발하고 지난 6월 미국으로 이송해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문연은 앞으로 극저온 진공 챔버를 활용해서 스피어X의 우주 환경 시험을 주도하고 관측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공동연구진이 인공신경을 이용해서 신경이 손상돼 움직일 수 없었던 쥐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와 미 스탠포드대 공동연구팀은 동물 신경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하는 유기 인공신경을 개발해서 신경이 마비된 쥐의 다리 움직임을 회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신경은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실제 신체 기관을 모사한 인공센서와 신경세포를 모사한 인공시냅스, 다리 근육의 신호를 전달하는 인공전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연구팀은 척수 손상으로 신경이 마비된 쥐에 인공신경을 적용한 결과 외부 조력 없이도 쥐가 공을 차거나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뛸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3위로 올라서고 전기차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7,400억 달러, 우리 돈 910조 원 규모의 지출안이 담긴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The bill I'm about to sign i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전기차 업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생산지에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20만 대의 전기차까지는 대당 7,500달러의 신차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이를 받기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북미 지역과 멕시코에서 생산되거나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신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 등 다른 전기차 업계도 배터리와 원자재 조달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기차 업계는 이번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내 판매와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오닉 6, EV9 등 신규 라인업을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 그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와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복귀에 따른 공급 증가 가능성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2% 떨어진 86.5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19 넘게 오르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전쟁 발발 한 달 전인 1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3% 이상 급락한 배럴당 92.34달러의 거래를 마쳐 지난 2월 10일 이후 최저가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우려와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복귀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유가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란은 핵협상 복귀를 위한 유럽연합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했고 EU와 미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n fact received Iran's comments on the EU's proposed final text. We have received them through the EU. We're in the process of studying them.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에 이어 미국의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6월보다 9.6%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향후 주택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 또한 6월보다 1.3% 감소했습니다. 금리의 급등과 높은 집값으로 인해 수요가 식으면서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할리우드 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할리우드 비평가협회 TV 어워즈에서 스트리밍 시리즈 부문 최우수 국제 시리즈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게리 올드먼과 톰 히들스터 등을 제치고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 씨는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징어 게임은 큰 행운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 시리즈라는 한계를 딛고 유례없는 기록을 만들어왔다면서 더 멋진 시즌2로 전 세계 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삼성 세탁기가 갑자기 폭발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매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삼성 세탁기 유리문이 작동 중에 갑자기 펑 하고 깨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검은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세탁기 문에 붙어 있던 강화 유리입니다. 세탁기는 구매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새 것입니다. 빨래를 돌리다가 큰 소리와 함께 갑자기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시 화장실에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부르길래 가봤더니 세탁기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튀어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길래 밖에 무슨 일 있는가 하고 밖에 나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한 2건, 3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10% 한정도가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상 요구하신 분은 안 계세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도 세탁기 유리창이 드물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며 파손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접착 불량일 뿐 세탁기 자체 결함은 아니어서 리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이 보도한 대로 이전에도 삼성 세탁기가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삼성 세탁기가 폭발하는 일이 발생해 삼성전자 측이 현재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음이 들리면서 막 우당탕탕탕 막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세탁기 물 있고 막 유리 깨져 있고 막 세탁기 터져 있고 이랬거든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가지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세탁기 자체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차피 뭐 세탁기라는 게 진동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진동에 견딜 만한 외부 부착물들을 제대로 부착해야 되는데 자동차 유리처럼 그런 유리를 채택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적극적인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계 최대 행사인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과학축제에서는 유명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생각하기 위해 마련된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